클로징 벨라이프 반갑습니다. 9월 2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문을 열거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분이고요. 아직도 20분입니다. 네. 아직도 20분입니다. 절대 지각 아니죠. 예. 네. 저는 이제 네네. 지각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요? 예. 결석은요? 결석은 어쩔 수 없고 못 오는 결석은 어떨죠? 못 오는데 어떻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예, 그래도 왔잖아요 지금. 왔잖아요. 왔죠. 20분. 예, 고맙습니다. 이해 예. 감사합니다. 이 방송하면서 진짜 느는 건 뻔뻔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리고 어제 이제 한 팬분이 네. 짐 작가는 분이 계신데 네네네. 또 이제 제가 하도 골골거리니까 이제 약을 보내주셨어요. 와. 예, 그래서 감사히 잘 먹고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예, 채널에 열심히 이바지하겠습니다. 네. 예. 성함은 안 밝혀도 괜찮아요. 예? 성함은 안 밝혀도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두 분 한번 네, 그렇구나. 김장일 본부장님, 네, 최기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게요? 그 주신 분에게 성함을 말씀 안 하셨죠? 성함. 네. 아 그분이 네. 꺼려 하시나? 방송에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네, 편지도 이렇게 막 써서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여자친구예요? 네? 남자분이에요? 진짜? 예. 남자분 맞죠? 예. 예. 그래서 예 열심히 잘 먹고 건강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재규님은 네, 오늘이 이번 주 처음 나오시는 거죠? 맞죠? 월요일에 나왔습니다. 네. 정신이 없어. 아니 다 아, 저- 지나갔는데 왜 또 그 얘기를? 그렇군요. 월요일. 네. 그러니까 저랑은 처음 뵙는 거니까. 그렇지. 네, 올해는 맞아요. 안 나오셨으니까. 아유, 그리웠어. 왠지 오랜만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이나 빠지셨어요. 야, 네. 이거는 진짜 쓰레기 아닙니까? 셀프로 지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장은 마이너스가 좀 깊게 갔다가 네. 3,450까지 빠졌다가 다시 3,470으로 올라왔습니다. 과연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것이 네. 더 큰 하락으로 갈 전조 증상인 건지 네네네. 아니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인 건지 한 가지 현상을 두고 보는 관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재규현님. 네, 오늘 일단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 잘 해주셨고, 저도 이제 한 2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래 꼬리를 굉장히 잘 달아줍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내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밀리면 저는 오늘 아래 꼬리는 마지막 단기적인 탈출 기회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매도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적다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지금 3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리지 않았고 이제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버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제 내일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조금 저는 불편하거든요. 뭐 1,400원대에 거의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고, 다만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가 많이 약했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조방원이 좀 좋은 반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상반기 때 강했던 게 하반기 때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로봇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조방원이 다시 한번 순서가 살짝 돌아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돌아왔어요. 들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조방원이 전반적으로 좀 선전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오늘 시장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 자사주 의무 소각이 내년으로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뭐야? 오늘 지주사도 좀 주가가 많이 밀렸고 네. 증권사도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추세적으로 깨졌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장 중에 뭐 오후라든지 1시쯤에 우리 방송을 했다면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려주면 또 하루를 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까지 보고 이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좀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 요거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주사들 특히 이제 LS, SK, CJ, 한진칼 뭐 요런 종목들 플러스 증권주 키움, 미래셋
뭐 NH 뭐 이런 종목들, 한국금융지주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도 오늘의 흐름 네네. 요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좋지는 않았죠, 사실은. 중간에 내려갔는데 질적으로도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초반에 KCC 그 EB 발행 그것이 분위기를 조금 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소각을 안 하고 우려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 EB 발행으로 돈을 한다.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 자사주를 사놓고 네. 자기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사채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채권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지금 법적으로 말리지 못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KCC가 아까 장중에 15% 빠졌지 않았나 싶었는데 예. 한 큐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비슷한 걸 행동을 아니하리라고 누가 장담하느냐. 이러면은 다 지주회사, 증권주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한 축이었어요. 그 미국이 뭐 파월이 얘기한 그거는 사실은 핑계였고요. 그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핑계다 대고 있고 파월이 특별히 새롭게 엄청난 뭐 밤을 던지지 않았어요. 예, 뭐 고평가돼 있다. 그건 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얘기는 리포트 돌아가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 고평가 맞는데 그 다음에 한 얘기는 안 나왔어요. 다음에 한 얘기는 그런데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요인까지 간 건 아니에요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앞에 것만 따가지고 사람들이 흔드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AI 반도체는 아직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자체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 더 충격이 1% 넘어가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넘었을 때 과했고 지금은 이제 그 주도주 중심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방산의 힘을 얻었죠. 그런 외적으로 그 다시 한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 거 미국이 지원하는 것처럼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이 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현금 비중을 만약에 1, 20%였으면은 오늘 장중에 30% 더 확대는 시켰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올라가더라도 조금 현금을 조금 더 늘려놓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현금을 조금 더 늘려놓겠다. 그러면은 연휴까지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또 내일 보고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예. 반도체 자체가 이슈가 된 건 없는데 아까 네. 그런 저변적인 것들이 조금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더 확보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외국인이 쭉 사주고 있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3천억 원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코스닥, 코스피 모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아까까지만 해도 팔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이제는 멈추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죠. 오늘 우리가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올라왔어요. 단기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붙어서 올라왔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뭐 금리 인하가 체계적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살짝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라고 이야기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좀 안 좋았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몇몇 종목들은 이제 장후반부에는 상승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일단 오늘 장 초반에 나왔었던 그런 흐름은 우리가 경계를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도 외국인들의 매도를 동반한 시장의 하락이 나온다면 네. 연휴까지도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현금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 뭐 제약바이오도 제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분야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 간단히 드려보자면 전 여기서 시장이 밀릴 때 매수의 기회로 삼아 봐도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25% 정도 되는데 배당 성향이 40%까지 올라간다면 25%에서 40%까지 올라갈 때 60%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배당 성향이 25% 정도 될 때는 우리나라 PER에 대한 밸류를 11배 정도로 줘요. 근데 여기서 60%가 올라간다면 17배까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법과 세제 개편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으로 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전 영향을 좀 줬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동안 좀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외국인들이 내일도 매도한다면 전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랜덤님이 민준이가 사서 그래 하셨거든요. 자꾸 이제 기가 채팅 막히게 네. 타이밍이 딱 이러네요. 아니 채팅창에 자꾸 제 탓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래서 제가 의무공시 네. 정확하게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 네. 제가 들어갔다고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제가 곱버스를 샀을 줄도 근데 너무 궁금한데 그 들어간 종목이 오늘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다들 그게 궁금해서. 와 네. 어떻게 기가 막히다 진짜. 진짜 기가 막히다. 하지만 저는 네.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뭐 하루 보고 전 그래서 일부러 사고 안 열어봐요. 오. 안 열어봅니다. 예. 어차피 올라갈 때까지 네. 안 팝니다. 끝까지 간다. 임종 때까지. 임종 때 열어보고 마이너스면 그때 눈을 감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들고 계시잖아요. 아 카카오도 제가 비판하고 나서 네. 어마어마한 이제 공감되는 그런 후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걸 업데이트라고 했냐, 개판이다, 탈퇴하고 싶다, 네. 제2의 야후 사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땡땡땡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땡땡땡 쳐주시고 계신데요.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양말님께서 재규형은 올라도 봐요, 떨어져도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권종근님께서 땡땡땡, 이슬맨님께서 오늘 같은 날 매수 안 하면 너 언제 매수할 거냐. 아,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매수를 해도 되나? 왜냐면 변동성이 크다니까 좀 더 기다려야 되나? 그 매수의 기술에 대해서 궁금해. 오늘 찐이네. 오늘 사고 네. 싶은데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분할로 조금만 사자니 네. 올라가면 배가 너무 아플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많이 들어가자니 더 떨어질 것 같고 더 떨어질 것 같고. 그게 진짜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예, 쭈아니님께서 추석 연휴까지 이렇게 빼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추르냥님, 살자님, 삐님, 탈감님, 예, 등골아빠님, 바다사랑남님. 네. 민돌 아빠님이 땡땡땡 오늘도 3전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 3전이 지수를 그래도 끌어올려준 것 같은 게 거의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했네요. 네. 바다사랑남님께서 네. 내일은 이재명 대통령 미국 증권거래소 방문 예정이다. 오. 그래서 김프로님이 네. 우리가 3프로가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스튜디오가 투어 있잖아요. 가잖아요. 스튜디오가 있어요. 아 진짜. 네, 이렇게 판을 쫙 깔아놓고 거기서 방송을 합니다. 오. 3프로 TV 이렇게 배너를 깔아놓고. 오. 그래서 김프로님이 직접 거기를 이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한국에. 근데 오늘 있으신데. 아침에 뵀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앨리스 정님 들어오셨고요. 긴자손님, 소울님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예. 전효민님 땡땡땡 알겠습니다. 예. 네. 도배하시면 채팅창 막혀요. 예, 구글에서 막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을 한번 보면요. 코스피가 0.4% 마이너스 3,472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오프닝 벨 때까지 10시까지는 그래도 약보합으로 잘 버티다가 이제 쭉 떨어져서 마이너스 1.3까지 갔다가 예, 그러다가 다시 올라와서 3,472 요 정도면 뭐 잘 버텼죠. 네. 사실 미국 증시가 한 1% 정도 빠졌죠. 나스닥이. 네. 나스닥이 0.95%. 예, 그렇게 빠져서 요 정도면 우리 증시가 잘 버텼다. 코스닥은 1.3% 마이너스, 장중에는 2.4%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86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2,500억 던졌고 선물에서 3,300억 던졌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2,500억 던졌습니다. 예, 기관만 조금 한 2,100억 정도 샀고 네. 예,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으로 요 많이 판 거예요. 코스닥 시장 대비하면 예, 4,000억 넘게 판 거니까 그러네요. 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급적으로도 뭐 지수적으로도 네. 그리고 종목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규님한테 전반적인 큰 시황 한번 브리핑을 들어볼까요? 네, 참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가 잘해줬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때문에 지수의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과 조선 쪽이 전반적으로 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주사라든지 이 주주환원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상법 개정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내용들이 있었어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뭐 수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D&D 파마텍이 전달해준 물질을 뭐 사용하지 않겠다. 화이자 쪽에서 기업을 어떤 기업 메세라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인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인수인지는 제가 명확치가 않네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D&D 파마텍이 그 메세라에 제공을 했었던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추후에는 다시 한번 사용이 될 거라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가가 좀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낙폭이 전반적으로 커졌고, 오늘 비만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낙폭이 좀 크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미증시에서 약간 경기 방어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랐거든요. 오늘도 우리 시장 보시면 갑자기 SK텔레콤이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왔어요. SK텔레콤 많이 못 올라왔지만 SK텔레콤이라든지 KT 같은 우리가 전통적인 방어주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오늘 KT 같은 경우도 1%, 2% 정도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성장주가 많이 달렸는데 오늘은 그동안 성장주가 올라오면서 소외됐었던 쪽으로 일시적으로 좀 자금이 넘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조방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자금이 조금씩은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방산주도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보면, 조방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주 기반이거나 실적 기반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좀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만큼 아주 강력한 시세가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지만, 조방원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그래도 좀 잘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제약바이오 이야기 했더니 아까 양말님께서 올라도 바이오 내려도 바이오 말씀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제가 갑자기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하다가 네. 오늘 안 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코멘트 드렸던 것들을 웬만하면 좀 이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 인하,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약간 이제 각계전투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제 이제 셀트리온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은 밀렸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만 제약바이오 코멘트 드리자면, 예. 지금 뭐 알테오젠이나 뭐 올릭스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바이오테크 기업들 수출 많이 하죠. 그 플랫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다가 물량으로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거는 거의 다 CDMO랑 바이오시밀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바이오 내에서 이제 선순환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무섭게 빠졌어요. 오늘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는데,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전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장초반보단 잘해줬는데 삼성전자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한테도 한번 매크로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하시죠. 환율이 네. 1,396원 맞아요. 맞죠? 네, 올라왔어요. 1,396원. 계속해서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얼마요? 98. 8이 됐어? 네, 또 올랐어. 1,398원 20전 이렇게 마감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1,400 근처까지 가는 게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네, 불편합니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 오늘 외국인은 저기 현물에서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다 팔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이냐, 그리고 왜가 굉장히 궁금하고,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 소각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우리 그 저기 관세 협상 네네. 관련된 그 내용, 네네.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환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전망을 좀 주신다면. 그 아까 그 상법에 대한 그런 얘기는 외국인이 오늘 플레이할 때 영향은 안 미쳤을 것 같아요. 몰랐을 거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면 아까 내일 봐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일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KCC 그거는
코드 좀 찝찝하고요. 네, KCC도 찝찝합니다. 찝찝하고요. 그럼 외국인이 들어오려가 좀 멈칫하죠. 그리고 한미 확산에 따른 관세의 해결 문제 5천억 불, 3천억 불, 2천억 불 그거 역시도 뭐 1,000억 불 이런 레벨이 아니면은 결국은 원화가 한 번은 약세가 한번 치솟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예를 들어 1,480일 기준이었으면 한 40원 올라가는 1,420 정도는 한번 갔다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주식 시장에 3,500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삼아서 각도는 좀 애매해질 수 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노아의 방주 얘기한 것도 역시 이런 사태를 딱 아셨네요. 아니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핑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핑계가. 근데 그게 또 꼭 반도체만이 아니에요. 반도체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산 같은 경우가 살아남을 수도 있죠.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하면은 그렇게 돼서 갑자기 끼어들 수 있는 게 전반적으로 많이 끼어들지 못하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하는 건 한국의 대표주니까 네. 이럴 때는 방어를 확실히 하죠. 근데 아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어 잘 못한 거예요. 네.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방어를 잘했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될 때 안 좋은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나는 그래서 중국이 빠지길래 마이크론의 그 코멘트 중에서 삼성 하이닉스는 안 좋은 얘기를 받아들였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 있고 환율 때문에 했는데 근데 방어를 했다는 측면을 보면 사실은 실적이 엄청 상당히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 방어를 했다면은 오늘 한 1.5% 정도는 치고 올라가야지 되는데 조금 저는 오히려 약간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게 빠지다 보니까 방어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삼성전자가 만약에 보합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장은 뭐 0.6% 정도 빠진 거니까 그게 뭐 위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네거티브도 아니고 특별히 뭐 파지티브도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뉴트럴하게 침착하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 어떡하죠? 주가 오른 상태에서는 나는 현금을 챙기고 갔다. 약간 이렇게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3차 상법 개정, 그러니까 자사주 의무 소각, 회사가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 자사주를 매입한 거는 의무적으로 소각해서 주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3차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퍼져 있었는데요. 요게 결국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두 분한테. 이게 지금 한국 경제에서 그냥 약간 썰을 뭐 이렇게 푼 거지 네. 취재해가지고 이게 넘긴다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그냥 요거 내용이 지금 요겁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이달 처리 가능성도 거론이 됐지만 여당 내부적으로 이르면 11월 늦으면 내년 초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이게 소스가 정확해서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익명의 내부 관계자, 고위 관계자가 뭐 이런 내용을 심각하게 전달을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야, 그거 지금 얘기가 많아. 좀 힘들 것 같아. 약간 이런 지나가는 썰로 지금 기자가 듣고 한국경제TV에서 그냥 쓱 흘린 거야. 그래서 과연 이게 흔들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게 더 문제죠. 쓱 흘리는 게 만약 그런 태도였다면 더 문제를 삼아야죠. 그게 왜 그러냐? 여기 기사에서도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자사주 소각 관련해 가지고 3개월 할 거냐, 6개월 할 거냐, 2년, 맞아요. 1년 뭐 이게 얘기가 많으니까 그 안에서도 의견이 팽팽하다라는 거는 중론이 맞는 것 같아요. 의견이 그렇지. 팽팽한 건.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좀 시간이 팽팽하게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게 지금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오늘 나오는 내용으로는 이제 몇 시간 이게 어제 내용이에요. 한국경제 이거 어제 기사입니다. 네. 근데 오늘 나오는 내용으로는 이게 저기 12월 전에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기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3차 상법 개정을 밀린다라고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게 지금 3,500 간당간당 하는 사이에서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격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아주 좋은, 네. 좋은 지적이죠. 어떻게 핑계 보시는지 주는 일단 제 의원님부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못 올라왔던 상황이라면 이런 내용 나와도 덜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좀 올라왔던 상황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파월이
명확하게 발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는 데 있어서 명분을 좀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주사라든지 금융, 은행 같은 경우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고 뉴스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서 지주사와 증권사와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 이 기사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KCC 관련돼서 교환사채 이야기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그 교환사채는 사실 지난달에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법 개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부터 교환사채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많이 돌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시적으로 이 내용들이 모두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상법 개정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좋고 많이 못 올라왔던 상태에서 상승할 만한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어제 좀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 방송했던 걸 좀 이제 살펴봤거든요. 모니터링. 뭐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는데 2달 전 방송, 1달 전 방송만 하더라도 삼성 망했다. 삼성전자 뭐 7만 원이냐, 8만 원이냐 이런 기사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네.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7만 원 가느냐. 근데 지금 벌써 8만 5천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그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네,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도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제가 흘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떠볼 수도 있고 저절로 나올 수도 있고 공론을 쓰는데 공론을 만들어보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죠. 우리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얘기했을 좀 미안하긴 한데 올라가곤 하는데 삼성전자 HBM3 콜 난다는 거 1년 내내 얘기했고 근데 그거 단독으로 얘기하는 게 아무 단독 얘기만 몇 번 했을까? 맞아요. 일본에 결국 맞았다고 하는데 맞았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지. 근데 얼마나 물량을 받았고 마진은 얼마일까?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나중에 또 질문 나올 거라고. 나중에 그렇죠.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언젠가 10번 찍으면 결국은 가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보고 막 불러일으키면은 주가 빠지고 그러면 아니야. 그래 한 번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양보해서 다시 연말에 슬쩍하면은 좋아라 하고 이렇게 만드는 작태. 예. 작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대로 수렴을 하고 의견을 하고 그런 토양이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부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은 이렇게 나오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회사가 그러면 HBM3가 모든 사람 목숨을 갖고 있는 거지 1년 반 동안 지금 현재도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주가는 반영하고 그런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는 그거에 약간 기스나면 나쁘게 해석하고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그거 갖다 붙여서 또 올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죠. 그럼 거기 알아서 해석하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21일에는 저 민주당 쪽에서 원래는 12월 정기국회에서 이걸 처리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 승희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국회가 지금부터 가장 바쁘다. 예산안도 그렇고 정기 국정감사도 그렇고 바빠서 만약에 의견이 대립하고 강론이 좀 많은 건 정기국회에서 잘 안 다룬다. 이런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 아까 KCC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KCC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사주 의무 소각 지금 내년으로 넘어간다. 12월에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3차 상법 개정. 요거를 앞두고 기업들이 이제 꼼수를 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환사채 아까 말씀드린 KCC 케이스. 네. 그러니까 EB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요 자사주를 채권으로 이제 교환을 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 너네가 갖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현금을 줘 해가지고 현금을 받아.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현금을 어디서 어떻게 쓸 거라는 그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도가 너무 다분하다. 교환사채 대거 알박기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네. 9월 달 아직 다 가지도 않았습니다. 9월 들어서 코스피에서만 EB 교환사채가 13건이 발행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자사주 교환만 11건이고요. 네. 이 의무 소각이 입법이 돼도 소급 적용이 어려워서 이 회사들은 오너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금을 미리 챙겨놓고 요거는 이제 소각을 안 해도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를 꼼수로 봐야 빨리 하려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넥센, 대교, 덕성, 쿠쿠, BH, DB하이텍, 그린케미칼 뭐 등등하고 KCC 요런 알박기 전략들이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요게 그래 야 이거 한번 욕이나 먹고 말지 우리가 요거 상법 개정 통과되면은 야 이거 회사 그냥 개인 유주만 좋은 일하게 생겼다 요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거가 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을 어떻게 끼칠 것이냐 이 임팩트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 의원님? 네, 일단 뭐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안 좋은 부분이 맞는데 안 좋은 부분이죠. 안 좋은 부분이고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법 개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걸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여러 방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주가 흐름을 꺾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상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대통령이 5,000포인트 이야기를 하면서 자사주 소각도 꽤나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환사채 발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부담이 되는 게 맞고 주주 입장에서 싫은 게 맞지만 아직까지는 불법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안 좋은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네. 자기 주식 취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있고 무언가 이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좋은 걸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가 많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계획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거나 할 때는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결국 이제 교환사채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거죠. 네. 예. 오너들이 지금 결국은 욕을 먹더라도 네, 한번 해보는 거죠. 생존 전략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또 오너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그죠. 제가 이게 사측을 대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주주의 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물론 과거에 이제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가지고 무언가 본인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액션이 많았다라고 하더라도 몇몇 평범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기한을 정해서 한다면 그건 회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중간 의견이고 교환사채 발행 같은 경우는 뭐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근데 이제 명확한 청사진을 그려준다.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고 그건 사실 당장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추후에 좀 시간이 지나야지만 교환사채를 이용해서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어떤 신사업이 진행이 됐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차가 좀 걸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코멘트를 해주고 라고 한다면 또 그런 부분들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양걸 본부장님 여기에 뭐, KCC까지 같이 합쳐서 말씀해 주실까요? 별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 사실은 이게 뭐 재규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주가가 올랐으니까 반영했다고. 반영했는데 그걸 미룰 수 있다 그러니까 빠지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러려니 기대가 좀 앞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막판에 들어가신 분들이 조금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은. 조금이 아니죠. 네, 많이 맞은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희가 주장하는 본질적인 얘기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이럴 거면 상장을 하지 말아라. 왜 남의 돈 끌어서 사업한다고 해놓고 상장을 해놓고 그거를 지네 회사처럼 운영을 하려고 그러 상장을 하질 마. 그럼 누가 상장하래? 아니 오너 거 삼성전자 이재용 거다 막 이런 얘기 해. 아니 당연하지 이재용 거지. 근데 그러면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던지 상장을 하질 말던지. 롤렉스 알아요? 알죠. 롤렉스도 비상장인 거 알아요? 롤렉스 비상장이에요. 그럼 그 간섭 받기 싫어서. 그렇지. 맞아요. 꽤 있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상장을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요런 일들이 그러니까 나타나. 상장을 한 원죄가 있으니까 원죄를 뭐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뭐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요즘 뭐 개종하셨어요. 노아의 방주, 원죄, 재림.
워딩이 조금 뭔가 큰 게 한번 터질 것 같아서 걱정됐어요. 형제님, 자매님들 보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뭐 전반적인 큰 내용은 좀 짚어봤고. 네. 그래서 뭐 결론은 뭡니까? 두 분 이전보다는 조금 조심하자는 톤으로 돌아선 겁니까? 아니면은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좀 매수하자는 게 결론입니까? 이런 뭐 상황은 다 짚어봤고. 재규님. 이거는 뭐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말씀드리면서도 좀 민망한데 결국에는 뭐 종목 싸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지수 기준으로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좀 저는 조금 부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뭐 연말까지 3,900포인트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당 성향을 늘린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아까 전에 40%까지 늘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네. 되면 적정 주가가 5,000포인트가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실 지금 모멘텀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9월 달에 금리 인하,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AI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확 붙어주면서 올라왔고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선 다른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뭐 환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저는 조금 이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이제 조방원이 많이 움직였고 오늘 오랜만에 원전도 많이 움직였고 원전 말씀드렸고 네. 어제 같은 오늘 이제 양자도 좀 움직였고 그치, 미국에 올랐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은 종목군들도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월요일 날 남북 경협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어제는 남북 경협이 올랐는데 오늘은 또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약 바이오는 밀렸는데 또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몇몇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각자 도생의 시대가 좀 도래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10월 달까지 내일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올라오면서 외국인들 순매수 들어오면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아요. 오. 그 연휴 전까지. 오. 약간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오를 듯 말 듯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야금야금. 약간 멍청하게 올라갈 것 약간 같아요. 첫사랑처럼 스며드는.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빠지면 네. 그거는 조금 이제 리스크 바로 관리가 이별이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장현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이전보다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아니 뭐 맞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예,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가지 우리 자체적인 그런 게 나왔으니까 현금이 10% 있는 사람은 20%, 30% 정도로 그렇다고 40% 50% 유지하는 게 아니고 조금 늘려놓고 뭐 내일 모레 뭐 확실한 게 나오면은 오히려 더 빠져갖고 확실한 게 나오는데 주가 빠졌다. 그러면 크리스마스래. 그 추석 있기 전이니까 목요일에 오히려 땡겨서 살 수도 있지. 지금 해놓고 내일 다음 주 목요일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오일이라도. 그러니까 하루하루 플렉시블하게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오늘은 현금을 조금 챙겨 놓았을 것 같고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우리 핵심적인 거 이거는 안 건드렸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현금화 하는 데 있어갖고 저는 이제는 한편에 그러니까 현금화 하되 다른 쪽에서 현금화 하는 거고 방사는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센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으면 오늘 아침에 장사는 무조건 들어갔어요.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화딱지 나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주셨고요. 이제 오늘 시장을 지배했던 이슈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기 전에 일단은 슈퍼챗. 어어님께서 2,000원 보내주시면서 물음표 보내주셨고요. 물타다 대주주님께서 7,500원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이셉5님께서 10,000원 보내주셨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12월 초에 삼성전기 11만 원대에 매수했습니다. 와. 이틀 전에 2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싼 현대차가 이제 슬슬 보이는데 관세 이슈로 아직이겠죠? 요거는 이따가 두 분이 설명하실 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르달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습니다. 비올 아직도 보유 중인데요. 오늘 엄청 빠집니다. 같이 던져야 됩니까? 요거 고민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이따가 또 같이 섞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규님이 오늘 준비한 뉴스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장중에 준비를 했는데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AI에 대한 모멘텀도 맞지만 정책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책적인 모멘텀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3분기와 4분기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 자체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자금이 그 분석 자체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어 있었던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다시 올라왔었는데 거기에 이제 순이익 추이 같은 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실적이 따라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외에 순이익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좀 생길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좀 이렇게 차트처럼 줄을 그어드리고 싶은데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과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PBR 같은 경우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서부터 가장 높았을 때부터 최근에 뭐 고점 때까지 이렇게 약간 추세선을 그어 본다면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할 경우에는 우리가 PBR과 PER 기준으로 굉장히 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뭐 PER,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상승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요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자체가 올라올 만한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누락이 됐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네. 다른 나라들보다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면서 결국에는 그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만회가 되고 반영이 되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게 사실 가장 간단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그 외국인들 수급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면 네. 요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이야기했었죠. 파월이 뭐 주가 상당히 고평가 뭐 이런 얘기 나왔고, 근데 금리 인하 확률은 10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93%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금리 인하는 할 건데 뭐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올해 하반기 남은 10월 달과 12월 달에 한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뚜렷하지가 않으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가 좀 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게 이제 계속해서 전 여기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되어 있는 세제안과 아까 전에 잠깐 이야기 나눴었던 그 자사주 소각, 의무 소각에 관련되어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우리 시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이슈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 트렌드의 지속 여부, 요 자료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요 아래 거까지 위에 거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갈색이 있죠. 요게 이제 소버린 AI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여기 아래 거를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2024년도에 AI에 대한 민간 투자 규모가 미국은 월등하죠. 근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 규모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는 민간에서의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AI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ADR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데 이제 95까지 내려왔습니다. 생각보다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준다면 다른 쪽으로도 자금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업종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부터 말씀드려보자면 네. 뭐 조선기자재, 원전, 오늘 우주항공도 좋았고 보안도 좋았는데 저는 그냥 조방원이 가장 특이했던 것 같아요. 조방원. 조방원. 네, 그죠. 오늘 방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이걸 항상 뺐네. 네, 방산을 제가 안 적어가지고 방산이 없어? 가장 좋았는데. 방산이 뭘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빨리 넣어. 빨리 넣어. 아 이건 왜 이러세요? 보안이 중요한 게 이건 아니야. 아니지. 방산이 최고였는데. 제가 이거를 와, 그렇게까지. 안보가 없는데 보안이 어디 있어요? 아, 방산이 없는데 보안이 어디 있어? 지금 눈으로 욕하시잖아. 약간 뭐 나 눈빛을 내렸는데 그럼 네가 만들어. 제가 이걸 좀 일찍 만들어가지고 방산이 좀 빠졌습니다. 양해를 넣으면 부탁드리고요. 되죠 지금 또. 근데 그 제가 건데. 치려고 하는데 이게 타자가 안 되네요. 타자 안 되지. 네, 그래가지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 기자재가 장 초반에 좋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뭐 데크하우스를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은 안 좋았고 LNG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뭐 밸브라든지
동성하이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기업들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을 원래 2028년도까지만 하고 중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2027년도까지 좀 앞당긴다라고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LNG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이 좋았고 제가 월요일 날 이걸 좀 말씀드렸었어요. 월요일 날 여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에너지 안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영국에 찾아가서 둘이 이제 원전과 양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국가적인 협력을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영국에서 2027년도까지 러시아산 핵 연료 의존을 완전 탈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LNG 쪽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선 기자재라고 준비를 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뭐 피팅밸브라든지 그 동성하이텍이나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보냉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이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아마존에서 우리나라 창원 공장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에너지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원전 쪽에 대해서 약간의 반대되는 스탠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지금 뭐 AI 시대라고 이야기가 되죠. AI 시대가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럼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이죠.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태양광과 풍력에서는 트럼프가 어쨌든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2030년도까지 4배 캐파를 증가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서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좋았는데 전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조방원 중에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지난주에 메타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메타에서도 이제 그 에너지 도매 전력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말했거든요. 오. 메타에서 전력 도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 데이터 센터에서 남는 에너지를 뭐 ESS 저장 장치에 넣어 놓던지 그런 남는 전력을 이제 장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부분들로 굉장히 강하게 육성을 해주진 않고 있지만 전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원전 쪽 같은 경우도 오늘 변동성이 나왔고 양자 같은 경우도 오늘 변동성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테마로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양자를? 물론 기업을 보면 네. 테마성이 맞는데 이야. 이제 양자 쪽에 대한 투자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IBM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황 사장이 이거 사기라 그랬는데 황 사장님도 응. 양자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관심만 많지. 그래서 이 양자가 시장에 또 부각되니까 가상화폐가 막 빠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암호를 이제 다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테마를 이제 넘어선다. 종목들은 기업들은 아직 테마인데 우리가 우리가 긴 호흡에서 본다면 양자 같은 경우도 이제 실생활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 사요?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ETF를 좀 ETF.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양자 쪽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우주항공 쪽도 오랜만에 자금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 대한 모멘텀이고 뭐 요즘에 이제 세트레가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정책에서 요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주항공청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책정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최초로 1조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우주항공청의 R&D 예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조가 넘어가면서 이제 시장에서 우주항공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관점이 좀 붙어준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공군부 예산에서 우주군 예산이 16%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은 좀 덜하지만 세트레가이라든지 인텔리안테크 정도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시장에서 우주항공도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요게 어떻게 보면 테마죠. 리튬.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움직이다가 거의 다 윗꼬리를 달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 좀 놀라는 게 뭐냐면 네. 리튬 포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700억입니다. 700억의 관리 종목이니까 이거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 누나가 인수해. 할까요? 700억이면 한 20% 살 수 있잖아.
예. 네. 예.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환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 이제 만약에 리튬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붙는다라고 하면 네. 뭐 포스코 엠텍 정도를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오늘 테마주로서 네.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의료 AI는 제가 지난 시간부터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오늘 뭐가 움직였습니다, 뭐가 강세였습니다, 약세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럼 어디를 볼까 그런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3빌리언 같은 기업들은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예. 요즘에 뭐 뉴로픽 같은 경우도 주가 흐름이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반기 때 시장 자체가 약간 개별 종목군으로 간다면 손 빠르신 분들만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의료 AI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상승했던 좀 변동성이 있었던 그런 섹터와 테마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방산 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그 ABL 바이오 3천당 D&D 뭐 이렇게 한 7%에서 8% 빠진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 전에 일단은 건강 한번 챙겨봐야죠. 네. 예, 요거 어떻습니까? 네. 간절기니까 이제 건강을 챙기시려면 적절한 맨투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폴로의 랄프로렌 맨투맨을 가지고 왔는데요. 남녀 공용이라서 오 깔끔하고 예쁘다. 이렇게 깔끔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 저녁 선선하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딱 필요한 간절기 필수템을 가지고 왔고요. 어디서나 빛이 나는 클래식 포니 로고, 여기 딱 포니 로고. 꾸안꾸의 정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안 꾸몄는데 좀 괜찮아 보이네라고 생각했거든요. 옷이 날개야. 아, 옷이 날개네. 옷이 날개지. 역시나 블랙과 그레이, 네이비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사이즈는 넉넉하게 S부터 X 라지까지 있고요. 프리미엄 아울렛 병행 수입 정품이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살짝 두께감이 중간 수준? 그러니까 막 기모는 없어요. 떠보진 않아. 기모는 없는데 딱 가을에서 초겨울 정도. 그냥 하나 입으면 지금 입을 수 있고 초겨울 쌀쌀해진다고 하면 안에 반팔 요런 거 하나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면 되는. 그래서 굉장히 활용성이 높은. 엄청 편하고 그러니까. 재질이 좋아. 재질이 좋죠. 예. 재질 고급스러워 보여. 편해, 그냥 깔끔해. 말 타고 있잖아. 예. 가끔씩 보면 그러네. 이제 소가지 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가 예, 전통시장 가면 소 타는 거 이렇게 팔고 그래요. 예, 쟁기 들고 있어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쟁기 들고 있단 말이야. 아, 이거는 말입니다. 정품. 네. 미국 네. 프리미엄 아울렛 정품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LG의 그램도 들고 왔습니다. 그램. 가벼운 999g. 진짜 가볍다던데 이거 14인치고요. 그리고 무겁지 않아가지고 휴대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이 좋은 이유는 A급 리퍼 제품인데요. 안심 서비스 무상 보증으로 12개월 1년 동안 보증이 된다고 합니다. 가격은 100만 원대를 원래 훌쩍 넘었는데 반값으로 뚝 잘라서 67만 9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구매하시면 무선 마우스도 사은품으로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요거 폴로 배 나온 아저씨도 입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배 당연하죠. 나온 아저씨 용입니다. 요거는. 당연하죠. 예, 요거 이렇게 왜냐 여기 넉넉해. 넉넉하잖아. 이거. 배 얼마나 나왔는데? 뭐 임산부야? 아니잖아. 예, 이 정도 뭐 나올 수 있지. 요거 나올 수 있는 거지. 넉넉하잖아. X 라지까지 있어가지고 사이즈 넉넉합니다. 요게 엑슬라지일 거예요. 105. 아마도 105가 엑슬라지일 겁니다. 요게 이렇게 엑슬라지. 요게. X 라지. 예. 그리고 약간 요거 태그 안 떼는 것도 유행이에요. 예. 약간 근데 꼭 겨드랑이에. 정품 보여주고. 이렇게 좀. 야, 이게 이야. 그 코멘트가 끝내주네. 끝내줍니다. 끝내주는 폴로 랄프로렌 참. 맨투맨과 LG 그램 A급 리퍼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김정은 본부장님 오늘 네네. 자료하실 거 있으세요? 네, 있긴 있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짧게만 일단 갑니다. 방사는 진짜 짧게만 코멘트 해주세요. 자, 일단은 요겁니다. 뉴스. 러시아가 이딴 나토 영공을 침범하니까 트럼프가 기자가 물어보니까 야 그거 그냥 냅두냐? 격추해버려. 그렇지. 쏴 미사일 쏴버려.
이래서 오늘 하늘로 뭔가 미사일 쏘는 대공 관련된 무기들이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요런 종목들이 조금 더 잘 갔다. 네. 여기 방산 상승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자면 짧게만. 저는 뭐 방산 쪽도 긍정적이어 보입니다. 어쨌든 방산 같은 경우도 결국엔 실적 기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정책적으로 방산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국엔 현지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지화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프랑스 외에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와 중국과 다른 진영에 있는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 무기가 가장 가성비도 좋고 납기일도 잘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니까 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봐요. 다만 상반기 가치는 못 오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시장보다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뭐 상반기처럼 강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장용 본부장님. 요 리포트 나온 거 한번 봐주시면 짧게만 해도 좋겠는데,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야 뒤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페이지 25페이지. 25페이지. 메리츠에서 나온 유럽이 늘어나는 방위비를 쓰려면은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필요합니다.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공감이 참 잘 됩니다. 잘 정리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방사는 길게 가져가려면 이거 보셔야 됩니다. 조달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가지 있는데 네. 안정 성장 협약 예외 규정 뭐 이런 것도 있고 잘 모르겠죠. 설명하면 길어요. 네. 컨트롤 뭐 카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의 미스 포인트도 있는데 기다리면 결국은 될 거다. 근데 완벽하게 되는 건 연말까지 가봐야 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갖고 믿을 수는 없는데 흐름이 잡히면은 이게 결국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방위비를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든 조달을 해서 그렇죠. 얘네들의 무기, 우리나라 무기를 좀 살 것이라는 게 포인트네요.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규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가 2.3% 빠졌습니다. 대형주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얘네 때문인데 올릭스가 9%, ABL 바이오 8%, 그리고 삼천당제약 8.3%, D&D 파마텍, 오스코텍, 뭐 밑에 보면 지아이노베이션, 알테오젠까지 와. 엄청 우수수 빠졌습니다. 네. 이 중에서 많이 그러니까 좀 떨어질 때 사보자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면 한두 개만 좀 눈에 띄고 관심 가는 종목이 있다면. 네, 일단 대부분 말씀하신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를 대표하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많이 못 올라왔어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ADC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매력도가 좀 높지 않아서 그동안 못 올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등락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오히려 좀 더 길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그 ETF 코덱스 ETF 바이오 ETF를 잠깐 봤는데 네. 요거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금 코덱스 바이오 ETF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D&D 파마텍, 올릭스, 뭐 인벤티지랩, 삼천당제약 오늘 전부 다 밀린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스켓으로 들렸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떤 특정 종목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반 경직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되반등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제가 우리 방송에선 한미약품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좋죠. 요건 한미약품. 이제 비만과 관련돼서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입니다. 뭐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매출단이 좀 안정적으로 나온 기업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미국 쪽에 이제 공장을 인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바이오시밀러 사실 요 삼천당제약이 바이오시밀러 쪽의 강자거든요. 강자는 이제 셀트리온인데 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도 바이오시밀러 쪽과 엮여서 만약에 그 바이오시밀러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엮어간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적이 좋은데 오늘 이제 이런 기업들 보시면 많이 안 밀렸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게 밀린 것은 저는 바스켓으로 매도가 된 부분들도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특정 한 종목을 고려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하반 경직 나왔을 때 접근. 근데 이게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라고 해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밀렸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뭐 CDMO라든지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쪽으로도 자금이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하고 제약바이오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김정일 본부장님 한 4, 5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꼭 하셔야 되는 자료가 뭘까요? 네, 어저께 잠깐 이걸 막 보여드렸는데 예. 페이지 11페이지 잠깐 리뷰를 30초만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반도체가 쇼티지가 다 난다. 올 바이라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생산을 늘리는 결정을 하면 언제 이게 다시 생산이 양산이 되느냐 그 얘기했죠. 기억나시죠? 네.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운이 어떻게 되냐는데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부족하다. 반도체가 부족한데 그게 어떤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가라는 리포트를 메리츠에서 오늘 나온 게 있습니다. 예. 이게 파트 1, 2인데 파트 1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2입니다. 삼성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고 싶겠죠? 캐파를 증가시키겠죠? 그런데 의외로 얘네들이 현금의 지출 여력이 빠듯하다. 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까 여기 땅 아무 문제 없이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업앤 러닝 하면은 뭐 수급이 다시 나빠지는 거 아니더라도 균형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봐야 되는데 이런 리포트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업체들이 삼성 같은 경우도 본사 기준으로는 순부채가 20조가 훨씬 넘고요. 하이닉스도 6조가 순부채입니다. 현금 빼고 순부채. 그러니까 이게 확 투자를 막 하기에는 거기에 좀 저하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뭐냐? 공급 쇼티지가 예상보다 또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가급도 내년에 6조 정도 나간다는데 이런 것도 있고 어차피 삼성도 그다음에 TSMC도 내년부터는 미국 공장을 가동하니까 미국 공장은 국내보다도 안 좋으니까 마진도 박해지고 예상보다는 돈이 팍팍 들어오는 속도가 투자를 확 느끼는 거하고 이게 매치가 약간 이게 어긋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거를 파급 효과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을 좋게 보려고 해석을 한 것 같거든요. 그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쇼티지가 나도 반도체 쇼티지를 금방 메꿀 수 있는 액션이 그렇게 확확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건 지금 쇼티지 때문에 가격이 올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진다. 그리고 그 쇼티지를 메꾸려고 해서 캐펙스를 증가하려고 해도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게 걸리기 때문에 네. 금방 요 가격 올라가는 거를 막 캐펙스를 늘릴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오늘 파트 2를 보니까 심지어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요거를 늘릴 만큼 돈도 없어. 그래서 쇼티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친구의 주장은 삼성하이닉스의 그런 거 임플리케이션 말고 그러면 삼성하이닉스가 어떻게 돼? 투자를 할 때 효율을 더 보겠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다 하지 않고 아웃소싱을 많이 줄 거다. 아웃소싱 뭐야? 뭐 패키징하고 후공정을 아웃소싱 주면은 아웃소싱 하는 업체 중에서 하나 마이크론 예를 들어서 이런 업체들을 눈여겨봐라. 걔네들이 그러니까 물량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왜요?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잘 모르면 이 친구가 전화할게요. 들어볼까요? 자, 그렇다고 하면 네. 장비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좋은 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와, 이건 너무 날카롭지. 우리 벌써 저 스스로도 매이는데. 굉장한 거야. 야. 그래서 장비 업체에 대한 투자가 생각보다 확 빠르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소재라든지 후공정이라든지 부품주가 먼저일 수도 있다라는 이 친구는 다른 의견입니다. 그래프 한번 보세요. 야, 그런 아이디어를 전해줬어요. 이런 질문 어떻게 하지? 오. 진짜. 같이 일하다 보니까 또 쓰였어. 인정. 알겠습니다. 자, 요 자료 해 주셨고요. 하나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말씀드려. 페이지 짧은 20. 것만. 네, 짧습니다. 1, 2분. 네, 네. 마이크론이 다 좋게 얘기했어요. 실적 전략 가이던스 좋고. 근데 아까 삼성하이닉스한테 부담까지 아니더라도 어제까지 삼성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을 압도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글쎄라는 퀘스천을 갈 수 있는 커멘트가 나왔어요. 뭐죠? 마이크론이 HBM에도 두 마디를 했는데 지금 HBM4 하이닉스 콜된 거 삼성이 막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얘네도 샘플 줬지. 이것이 속도가 못 따라갈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 삼성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얘네의 방식이 달라서 10기가비트 뭐 안 된다라고 했는데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넘는데 충분히 만족해갖고 고객한테 줬는데 무슨 잡소리 하지 마라. 그거는 뭐죠? 삼성 하이닉스 긴장 좀 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면 또 제가 또 또 날카로운 있어요? 또 질문. 있어? 이번 거 들어보자. 네. 그럼 3전 팔아요? 어, 왜 웃으시죠? 날카로웠어요. 너무 날카로워. 너무 날카로워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오늘 말씀드릴게요. 누가 오늘 마이크론 얘기하더라고. 예. 마이크론 목표주가 200불. 마이크론 목표주가 200불 못 가면 삼성 하이닉스 삼성전자 40만 원 9만 원 쉽지 않다. 끝. 지금 얼마예요,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이 167불인가? 166불. 근데 그거 200불 정도 가는 그 탄력성이 따라오지 않으면 네. 삼전 하이닉스도 모멘텀이 붙기가 어렵다. 그보다 더 붙기는 어려우니까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거 이거 딱 들을 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삼전 딱 여기 한번 뭐 차익 실현할까 이런 분들은 이제 싹 한번 정리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규님부터. 네, 저도 오늘의 한마디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소재가 좀 낫지 않냐라고 해서 저도 좀 살펴봤는데 네. 오늘 소재 관련 기업들이 유독 좀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에 저도 좀 도움을 받고 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오늘의 한마디는 뭐냐면 저도 이제 증시에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제가 2002년부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저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항상 새로워요. 너무 어렵고 항상 새롭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항상 뭐 내 것만 보지 말고 다른 데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관심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그것도 안 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덮어놨던 쪽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면 내 거 관심 있으니까. 네, 다른 거 잘 안 보시게 되죠. 저도 그런데 이제 시장을 좀 넓게 네, 보자. 넓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규님은 진짜 말을 네. 되게 예쁘게. 예쁘게 고급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웃으셨잖아. 어? 삼전 사요 이러고. 그건 괜찮은데 이 사칭인 게 조금 좀 농담입니다. 아니야. 예, 농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 55 하겠습니다. 55. 지금 높이 괜찮아? 라는 생각을 종종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상 누각인 거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건 뭐 단기 하더라도 보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뿌리 깊은 나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은 뿌리가 깊다는 거는 올라가는 게 좀 느리더라도 결국은 최종 높이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상 누각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뿌리를 찾자. 뿌리. 그럼 지금 우리가 3,500이라는 것이 토대가 4,000까지 갈 뿌리를 갖추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오버한 것인지 오버했다고 느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 보면서 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약간 뭐 추석도 앞두고 뭐 거래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노이즈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고 변동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기준을 잘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 잘 의무 방어 이런 거 잘 네. 해보시면서 잘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오프닝 될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